우리 행정실에서는 지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장 이용할 수 있도록 혹시 사전에 승인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전혀 그 보고를 받지 못했고 우리 행정실에서도 청문회장 사용을 사전에 승인해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회법에 명기된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청문회를 미리 준비한 행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후보자의 모든 행보가 사실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관심사항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후보자의 이런 돌발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시고 위원회에 대해서 사과를 명시적으로 해달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지금 방금 손금주 간사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해서 정책이라거나 이런 것에 대한 이 경위의 파악과 정책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청문회에서 말씀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답을 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셔서 그 답변을 전제로 추가 질문이 진행되도록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지적한 이 청문회장의 승인 없이 사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혹시 또 이찬열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미시시피 주립대 연구교수 당시 거주 주소, 거주 방식, 비용 마련 방법 관련된 본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미시시피에 집을 구입했다는 답변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2015년 12월 크리스천 과학기술포럼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저희 가족만 따로 떼어두었고 저희는 그곳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밑바닥에 처하게 되었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시시피로 이사한 후에는 하나님이 경제관계 등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 구입 자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기초 요구 자료에 대한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오늘 현장에서 후보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세가 2억에서 4억 사이이던데 정확히 언제 구입을 했으며 당시 상세한 주소는 어떻게 됐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진행 발언 좀 하고 넘어갈까요? 네.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원칙도 방향도 잃어버렸습니다. 감동과 기대는 사라지고 박기영, 이유정, 박성준 후보자가 나오면서 국정 철학 또한 실종이 됐습니다. 인사의 기준조차 읽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뉴라이트 역사관, 셀프 포상, 자녀의 위장 전입, 이중 국적 등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충분히 청와대 자체 내에서 검증이 될 수 있었던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각계의 반대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생활보수 운운하며 인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이번에도 검증 과정은 먹통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인사수석도 있고 민정수석도 있지만 검증 시스템은커녕 기초 자료나 제대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며 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촛불 정신을 배신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습니까? 국민들은 제대로 된 장관 후보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보더라도
적임자가 절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진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인재를 다시 인선해야 합니다. 박성진 후보자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자진 사퇴를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급기야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증은 청와대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도 하고 국민들께서도 하고 국민들께서 한 게 54.1%가 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하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이쪽으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언론에서도 검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들이 박성진 장관 지명 철회 촉구를 한 겁니다. 중소상인들, 전국 공공연구노동조합, 참여연대, 423개 교육적사단체, 뉴스원, 조계종, 또 이찬열 의원님, 예.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거는 청와대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또 후보자가 뉴라이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정치적 이념적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굳이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정기 세미나에서는 7, 8분씩 교수 토론이 열리는데 박성진 교수만 이용훈 교수라는 뉴라이트 대부를 불러다가 대한민국 건국의 문명사적 의의라는 이런 제목의 토론을 합니다. 저도 기계공학과 출신입니다. 과연 기계공학과 정기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건국의 문명사적 의의를 촛불이 한참 진행되던 작년 11월 25일 날 이렇게 개최한 사람을 발언만 해주시고 어떻게 후보자에 대한 질문 내용은 했다고 일단 질의 시간 해주십시오. 이것은 겉으로는 모르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 겉으로는 다 알지 속으로는 모르집니다. 겉으로 모르지 속으로는 다 알지. 거기다가 또 한 3년 전에는 이 극우 논객인 변희재 씨까지도 박성진 교수는 초청을 해다가 토론을 자, 이 의원님, 지금 의사진행 과연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하시고 국정 철학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인지 청와대에서는 무엇을 보고 검증을 했는지 청와대 검증팀을 늦었지만 빨리 검증을 다시 하도록 우원식 원내대표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내대표님이니까. 네. 자, 그러면 송금주 의원님. 어제 위원장님의 허락 없이 이곳 청문회장에 와서 리허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후보자의 사과를 받아야만 청문회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유감의 말씀을 표시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가 사과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지금까지 어떤 후보자들도 사전에 회의장에서 리허설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사실적으로 좀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지금 후보자에게 지금 뭐랄까요, 사과 말 듣는 것이 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일이 없어야 할 일이 있다는 데서 우리 위원장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의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찬열 의원님 질의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런 얘기들 하실까봐 빨리 했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출신 국민의당 이찬열입니다. 우선 간단히 박성진 후보자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서명에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까? 소문에는 탄핵 반대 서명을 했다고 소문이 났던데. 없습니다. 국정교과서 발행하는 데에 대해서
찬성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공학도 출신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없습니다. 이게 물론 제가 소문을 듣고 하는 얘기인데 여당 의원님들 다 웃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포철 전 박태준 회장님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 기계공학과 토론회 정기 세미나에서도 아니 그런 제목의 세미나를 기계공학과에서 할 이유가 과연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오직 한 사람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변희재 씨 같은 사람도 본인은 내가 직접 초청한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 자료가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는데 박성진 교수께서 변희재 씨를 초청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아니다 얘다 그거만 하세요. 저는 변희재 씨 관련해서 한 번도 제 의견을 번복한 적은 없습니다. 선배 교수님께서 최초 초청을 하셨고 기술창업교육센터에서 지금 저기 선서하셨죠? 의증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예. 아시는 거? 예. 이것은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뉴라이트 운동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지난번 저 TV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하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용훈 교수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용훈 교수님은 제가 인터넷으로 체크해서 이메일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했냐고요. 그 당시에 그 양반이 뉴라이트의 공시자, 공론자라고 다 얘기를 하고 건국절 관련해서도 공론화를 시킨 분이 그분입니다. 나는 차라리 건국절을 개천절로 하면 어떠냐 이거지. 답변 그런데 드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뉴라이트의 대부라 그러는 사람을 유독 박성진 교수만 두 번째 2014년도에 변희재 그 다음에 2016년도 11월 25일 날 이영훈 그때는 한참 광화문에서 촛불 혁명이 일어날 때 이때에 어떻게 그런 사람을 갖다가 다른 세미나도 아니고 기계공학과 세미나에서 할 수 있냐 이거죠. 기계공학과 세미나는 세미나가 아니더라도 일반 윤리 시간에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는 부득불 11월 25일 날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뉴라이트 운동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 기계공학과 세미나에 뉴라이트 주창자를 갖다가 불러다 놓고 세미나를 하면서 어떻게 뉴라이트 운동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냐고. 그래서 제가 공학도로서 거짓말을 하면 더 나쁘다라고 그래요. 특히 고위공직자는 거짓말이 제일 나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촛불 정국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런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부를 못하고 그냥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느냐. 나는 후보자도 잘못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더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촛불 정국에 반하는 이런 행동을 한 후보자를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로 지명을 할 수 있는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도 의심받을 일입니다. 이 검증한 사람들 누가 검증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추천 인사에 대한 실명제를 거론했는데 여기까지 누구 한 사람 내가 추천했다고 나서는 한 사람도 없어요. 대통령만 혼자 얘기합니다. 아마 지금 목이 들어가도 문재인 대통령은 목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점을 절대 참작해줘서 박성진 후보자는 운동기획
인터뷰와 그래서 장관으로서 반갑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네, 이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간략하게 꼭 답변하셔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네. 그 이영훈 교수님 관련해서는 8월에 초청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월에 국정농단 사태가 있어서 교수님들이 이제 학문의 자유에 대한 디베이트가 있었고요. 토론이 있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듣지 않는 것으로 했지만 저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초청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3년 전에 한 분, 그리고 1년 전에 한 분, 그 두 분 다 저는 딱 한 번씩밖에 전생에서 못 뵀던 분들입니다. 그분들 초청을 가지고 저의 어떤 이념이나 역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찬열 의원님. 자, 이 의원님, 시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상호간의 토론은 추가 질의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입이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박성준 교수가 아이고 천만 다행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자, 네, 다음은 이훈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행정실에서는 지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장 이용할 수 있도록 혹시 사전에 승인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고, 우리 행정실에서도 청문회장 사용을 사전에 승인해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회법에 명기된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청문회를 미리 준비한 행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후보자의 모든 행보가 사실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관심사항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후보자의 이런 돌발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시고 위원회에 대해서 사과를 명시적으로 해달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지금 방금 손금주 간사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해서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원칙도 방향도 잃어버렸습니다. 감동과 기대는 사라지고 박기영, 이유정, 박성준 후보자가 나오면서 국정 철학 또한 실종이 됐습니다. 인사의 기준조차 읽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뉴라이트 역사관, 셀프 포상, 자녀의 위장 전입, 이중 국적 등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충분히 청와대 자체 내에서 검증이 될 수 있었던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각계의 반대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생활보수 운운하며 인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이번에도 검증 과정은 먹통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인사수석도 있고 민정수석도 있지만 검증 시스템은커녕 기초 자료나 제대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이라거나 이런 것에 대한 이 경위의 파악과 정책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청문회에서 말씀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답을 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셔서 그 답변을 전제로 추가 질문이 진행되도록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지적한 이 청문회장의 승인 없이 사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혹시 또 이찬열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미시시피 주립대 연구교수 당시 거주 주소, 거주 방식, 비용 마련 방법 관련된 본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미시시피에 집을 구입했다는 답변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2015년 12월 크리스천 과학기술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저희 가족만 따로 떼어두었고 저희는 그곳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밑바닥에 처하게 되었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시시피로 이사한 후에는 하나님이 경제관계 등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 구입 자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기초 요구 자료에 대한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오늘 현장에서 후보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세가 2억에서 4억 사이이던데 정확히 언제 구입을 했으며 당시 상세한 주소는 어떻게 됐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진행 발언 좀 하고 넘어갈까요? 네. 문제가 없다며 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촛불 정신을 배신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습니까? 국민들은 제대로 된 장관 후보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보더라도 적임자가 절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진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인재를 다시 인선해야 합니다. 박성진 후보자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자진 사퇴를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급기야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증은 청와대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도 하고 국민들께서도 하고 국민들께서 한 게 54.1%가 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하고